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혹시 저희가 이메일이나 채팅창에 올려드린 매뉴얼을 다운받지 못하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꼭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고 같이 따라가시면 좋고요. 이번에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의 교재를 만들지 않은 이유가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진행했더니 교육 당시에는 이제 시각적 효과가 좋긴 한데 교육 종료하시고 나서 뭐 저희 각각 담당자랑 이제 서로 소통하신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올려드린 교육 영상 보고 이제 작성하실 때 매뉴얼하고 좀 순서가 다르거나 하기 때문에 다소 애로사항이 발생하실 수도 있어서 이런 의견들을 좀 수렴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매뉴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가사항을 기입해서 진행해 드리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보내드린 카드 뉴스를 통해서 주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2021년도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 관련해서 카드 뉴스 보내드렸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에서 지금 하시는 곳들은 2020년 12월까지의 예비사회적 기업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월 말까지 진행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기간은 사실 5월 초부터 진행할 수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오늘 설명회 하시고 작성하시면 저희들이 기간은 5월 10일부터 21일까지라고 좀 해놨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 사업보고서 설명회를 진행하시고 나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해주시되 시간을 5월 21일까지만 작성을 해주시고 저희 담당자한테 아래 알려드릴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드리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5월 31일까지 최종 제출 마감 처리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대상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미참여 시에는 인증 사회적 기업과는 다르게 과태료라던가 이런 사항은 없기는 하나 이제 일부 뭐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받고 계시거나 혹은 추후에 계획이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보고서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된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제출 절차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시군별 담당자가 있어요. 시군별 담당자가 우리 기업을 먼저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에서 먼저 작성을 하셨으면 저희 담당자한테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이제 대면 검토, 뭐 실사 이런 것처럼 대면 검토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좀 진행을 해서 유선으로 좀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면 실사 확인증을 제출해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군별 담당자 현황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저희 이필균 팀장부터 우리 하재한 주임까지 해서 총 저희 사회적 기업 지원팀 8명이 있고요. 각 담당자별로 부처형 예비, 부처형, 지역형 할 거 없이 각 지역별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각 담당자랑 소통해 주시면 되고요.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단에 070-4763까지는 통일이기 때문에 각 담당자별로 내선 번호를 확인하셔서 지역에 맞는 내선을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예시로 안내해 드리면 저 정진공 과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천시, 김포시, 양평군 담당하고 있어서 이 세 개 지자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070-4763-013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뒤에서도 논의 말씀드리겠지만 제출 서류예요. 실제로 우리가 제출 서류는 어디까지 내셔야 되냐라는 게 있는데 자, 주의하실 게 뭐냐면 나중에 뒤에 시스템 가셔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서류를 첨부하실 때 예시로 쓰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 있지가 않고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요. 시스템에 지금 적혀 있는 게 누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드시 안내드리는 서류만큼을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검토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있고요. 혹시 지점이 있으신 것들은 지점 사업자 등록증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혹시 2020년 중에 정관이 변경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내주시고 2020년도 우리 정관이 변경이 없다라고 하시면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혹시 지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 현황이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서류를 한 가지 추가로 제출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2020년도 재무제표라고 해서 전문가 확인원이 필수예요. 작년에 결산하신 자료들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세무사 통하셔가지고요. 제출하실 때 재무제표 확인원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 혹시 우리가 재무제표 확인원을 받지를 못했다. 이런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전문가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납장별로 세무사들 직인을 꼭 찍어 주셔서 제출하셔야지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제 증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2021년도에 어떻게 사업 수행하시겠다는 사업 계획서까지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추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통화정보 시스템에는 써있진 않으나 제출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유급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셔야 돼요. 제가 뒤에서 유급 근로자 명부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2020년 12월 말일자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신 분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020년 12월 말일자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급여 명세서 한부 제출하셔야 되는데 2020년 12월 달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시는 거고요. 자, 특이사항으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이사항으로 실제 지급하는 세전 총액을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왜 누누이 강조드리냐면 혹시 12월 달에 성과급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급여가 통상적으로 받으시는 것보다 높게 책정되셔가지고 지급될 수가 있는데 그런 특이사항들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다 입력을 하고 계시니까 굳이 기본급만 적으실 게 아니고 실제로 12월 달 지급 총액을 세전 기준으로 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입력하실 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는 코로나라던가 아니면 일시적인 사정상으로 근로자분께서 휴직일 수도 있어요. 휴직인 아니면 우리 업체 특성상 휴업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금액을 전부 다 보존해 주시면 좋겠지만 근무 일수별로 해가지고 보존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근무 시간은 뭐 예를 들어 주 40시간으로 적어 주시는데 급여는 실제로 근무한 일자까지만 적어 주시는 경우가 있으면 서류상으로만 보면 우리가 최저임금 미달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최저임금 미달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고 근로계약서도 추가로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할 거고요. 지금 들어온 증빙사항 같은 경우에는 유급 근로자가 없는 경우도 작성은 해야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근로자가 안 계실 경우에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근로자가 없으니까요. 이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증빙 서류 같은 것들, 뭐 장애인분들, 뭐 고령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다른 기타 취약계층 증빙 서류 같은 것들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할 거고요. 혹시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라고 하면 담당자가 아마 유선으로 안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혼합형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필수고 나머지 일자리 제공형, 기타 창의력 신형,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형처럼 별도 유형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으면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참고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예, 전체적인 문의사항은 저희 팀에다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사실 담당자를 가리지 않고도 저희들이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카드 뉴스를 통해서 핵심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사업보고서 내용을 작성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으로 보내드린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력하시거나 아니시면 PC로 가지고 계신 분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 다양한 방식이 있겠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천드리는 건 추후에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PC 버전으로 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게시를 할 테니까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2021년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하고 자율경영공시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의 목적은 예비사회적 기업의 사업 실적이라던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구조, 기타 등등 우리 사업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적 성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토대로 쓰이고요.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월 말까지 우리가 지원기관을 통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서 대면 실사 확인증을 받고 제출을 하시면 각각의 시군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경기도까지 올라가는 단계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제출 대상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 여기는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매뉴얼이 각각 2권이 있는데 내용은 거의 단어 몇 개만 다르고 흡사하기 때문에 이 한 권으로 통일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는 비록 지역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처형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각각 중복이시더라도 사업보고서를 수행하시면 좋은데 혹시 그게 여의치 않으시다 그러면 반드시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신청은 해주셔야지 이제 신청하시고 사업보고서 수행을 하셔야지 나중에 재정지원 사업 때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꼭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까지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제출기한 5월 말까지 확인하셨을 거고요. 저희 지침으로는 쭉 넘어가서요. 지침 6쪽에 제출 절차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제출 절차가 길게 표가 있지만 실제로 제가 메모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보시면 저희가 오늘 5월 6일 날에 작성법 교육을 하고 내일 정도에 유튜브에다 게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 대면 실사는 카드뉴스는 뭐 5월 10일부터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5월 21일 오후 6시까지 금요일 6시까지는 수행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주일 동안 검토하고 제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는 5월 21일까지로 기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넘어갈 때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 수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페이지는 7쪽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용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혹시 이번에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안내드리면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모든 행정 처리는 대부분 통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작성하시는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도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셔서 작성하고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다만 시스템 개편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겠지만 웬만하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나온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8쪽이고요. PDF로는 14쪽, 그리고 매뉴얼에서는 8쪽입니다. 실제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주의사항이 첨부서류, 아래 보이는 첨부서류 일체는 통합정보 시스템 내에 구비서류 첨부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비서류 첨부라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부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맨 위에 사업보고서는 앞에서 작성하시니까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라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이 하단에 첨부서류 업로드 부분은 제가 카드뉴스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구비서류 첨부란에 우리가 여기 보이는 서류만큼
넣으시라는 말이 없고 몇 개가 좀 누락되어 있어요. 시스템 개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지침사항으로 안내드리는 자료들을 다 올려주셔야지, 이제 해당하시는 것들에 다 올려주셔야지 저희들이 검토가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것이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정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변경이 있을 때만 제출하시는 거라서 굳이 해당할 때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들 말씀드릴 건데, 재무제표를 내실 때 가로열고 부서 명세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재무제표라고 하면 재무제표 확인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원가 명세서들이라고 해서 뭐 제조원가 명세서, 용역원가 명세서, 공사원가 명세서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원가 명세서,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까지 주셔야지 저희들이 실제로 이게 하나의 재무제표가 되어서 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해 주신 내용들을 검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라고 해서 가끔 뭐 재무상태표만 올려주신다던가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 유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메모로 굳이 적어 드렸습니다. 제가 메모로 있는 것들은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넘어가서 이제 쭉 내려오시면 유급근로자 명부 작성하시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 12월 달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제외하셔야 될 분들은 이미 아시죠? 대표님이나 대표님의 배우자 또는 두 분의 직계 좀비속,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아닌 사내 이사까지는 우리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셔도 산정 제외하셔야 되고요.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기준이라고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재무제표 2020년 결산하신 거 제출하시면 돼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무로 제출하셔야 되는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하고 혼합형이고요. 나머지 유형에서도 혹시 사회서비스 제공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예, 이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PDF로는 14쪽, 지침에서는 10쪽입니다. PDF에서는 14쪽, 지침에서는 10쪽입니다. 사업보고서 입력 방법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업 현황인데요. 기업 현황도 그렇고 이제 뒤에 부분들은 다 2020년 기준이긴 하나 실제로 기업 현황은 2020년 중에서도 12월 달 기준입니다. 쭉 내려와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화면이 이런 식으로 보이시는데 입력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뭐 사회적 기업명 대표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에 사회적 기업명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요 정도란,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체크해드린 란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거의 다 불러져 올 거고요. 자동으로 거의 입력되어 있을 거고요. 혹시 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칸에 지금 현재 수준하고 뭐 변경이 됐거나 하시는 것들은 이제 뭐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기초지자체랑 연계하셔가지고 신고하시고 이제 우리가 지정서를 재발급하시던가 시스템의 내용을 변경하시던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작성법들 넘어갈 건데요. 주의사항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체크를 좀 하시는 란들이 있어요. 체크하시는 란 중에서 조직 형태 관련해서는 지금 비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메모로 남겨놓은 게 뭐냐면 실제 기업이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는 보통 상법상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법에 따른 법인이라던가 뭐 공익법인, 뭐 다른 법인으로 찍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반드시 우리 조직 형태가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하시라고 좀 안내를 드렸고요. 대부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작성은 하시겠지만 정관 변경하시는 거, 뭐 기업의 소유구조, 빨간색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드리고 일단 주황색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업종 같은 경우도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는 우리가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입력 방식은 제가 뒤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작성법입니다. 일단은 사회적 목적, 우리가 가지고 계신 사회적 목적 같은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통합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작성하시다 보면 쭉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3페이지 정도에
우리가 실제 입력하실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계신 사회적 목적을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직접 입력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뭐 주 업종 코드, 뭐 주 업태, 부업태, 뭐 주종목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시고 매출액 중에서 상위 매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상위 매출의 기준으로 우리가 업종 코드부터 업태, 종목, 뭐 사업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많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관 변경 여부. 아까 위에 보시면 자 위에 넘어가시면 정관 변경 여부라고 해서 변경 없음 변경 있잖아요. 우리가 변경이 있으시던지 없으시던지 반드시 여기 칸을 한 번 정도 클릭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클릭했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자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뜰 거예요. 전관 변경 여부를 선택한 탭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정관 규약이라는 메뉴로 넘어가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정관 변경 여부하고 신고를 했는지를 여쭤봐요. 만약에 우리가 변경이 없다라고 하시면 변경 없음 하고 미신고 이렇게 두시고 그냥 저장하고 아래 우측 하단에 저장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아니다. 우리는 신고사항이 있다 그러면 변경에다 찍으시고 정관을 실제로 변경하신 일을 체크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변경하셨으면 변경하신 이후에 신고를 하셨냐 안 하셨냐에 따라서 입력하시는 게 다른데 신고를 하셨으면 신고 칸에 미신고하셨으면 지금처럼 미신고 칸에 놔두시고 신고일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속 서류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게 나중에 구비 서류 첨부에는 정관 변경이 있을 때만 있다고 체크하신 기업만 정관을 업로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변경 없음이라고 하신 것들은 정관을 업로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페이지로는 12쪽, 매뉴얼로는 12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관 변경 여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정관 변경 하신 곳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뭐 업로드 하시고 신고 여부까지 작성해 주시되 다만 우리가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예비사회적 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표준정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변경된 경우 이 9가지 요건에서 변경된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신고하시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변동사항이 없으면 변경 없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뭐 정관 같은 사항이 어려우시면 담당자한테 연락하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그 17쪽. PDF로는 17쪽, 저희 지침으로는 13쪽입니다. PDF 17쪽, 매뉴얼은 13쪽이고요. 기업 소유구조 있는 칸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하니까요.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칸 되게 헷갈려 하시고 되게 중요하고 빈칸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꼭 메모하실 준비 하세요.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셔야 될 칸은 여기입니다라고 해서 빨간색이 위아래 두 개 있었는데 위는 정관, 아래는 기업의 소유 구조였어요. 그 기업의 소유 구조를 눌렀다고 치시고 보시는 화면이 요거예요. 기업의 소유 구조를 누르면 기업의 소유 구조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는 난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시면 시스템에서는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 출자항이라던가 이런 게 입력하시는 란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각각 입력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주식회사인데 주주가 3분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추가를 누르고 한 명, 성명, 소속, 직위, 비율까지 다 입력하시고 저장. 두 번째 사람 입력하려면 또 추가 누르고 성명, 소속, 직위, 지분 비율 또 저장.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총합이 100이 나오게끔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던가 뭐 기타 비영리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주주나 이제 뭐
출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보시면 제 메모 4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해당 없는 경우라고 그걸 표현하는데요. 해당 없는 경우는 뭐냐? 우리가 성명, 소속, 직위에다가는 그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적어주시고 지분 비율은 100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번 뭐 지금 보시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라던가 일반 협동조합 뭐 이런 경우들은 이런 것들 출자 비율 이런 거 잘 적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 상법상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잘 적어 주셔야 돼요. 출자 현황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실제로 인증 사회적 기업들도 이 부분이 입력하시는 게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셔가지고 빈칸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의사결정 참여 내용이라고 해가지고요. PDF는 18쪽, 지침은 14쪽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은 의무사항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아직까지 의무는 아니죠. 바로 이사회 시행하셨는지 우리가 정관에 의거해가지고 적법하게 이사회 수행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 구조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표이사님 그리고 근로자 대표, 사회이사 이 최소 구성 비율이 다 갖춰져서 정관에 의거해가지고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칸이 이거고요. 실제로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가 뭐 굳이 사회이사가 없으신데 그래도 실시하신 게 있으면 2020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이사회 실시하신 내용 전부 다 제출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우린 예비사회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구성되어 있고 수행했다라고 하시면 있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은 반드시 공증받으셔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작성하신 내용 제출하시면 되고요. 강조드리겠지만 우리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2020년도 실제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시행하신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는데 자 지금 질문 들어온 것들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 출자금 비율로 하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당 없음으로 다 입력해 주시고 지분 비율이 그냥 100으로만 적어주시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사회 회의록은 제출하셔야 됩니다. 통합정보 시스템에 있으시면 업로드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할 테니까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협동조합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입력하실 수 있는 란은 이 상단에 있는 란이고요.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연 인원으로 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누적 기입이에요. 이 누적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회의를 한 번 했으면 그냥 뭐 이렇게 있는 칸에다가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뭐 1년에 4번을 하셨다 그러면 대표님이 여기에는 개최 횟수에는 4라고 적으시겠지만 4번 했으면 4라고 적으시겠지만 대표님이 이제 한 명이 4번 참가하기 때문에 누적으로 여기도 4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대표님도 4라고 이렇게 4명 참석했다 이런 식으로 누적 인원으로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누적입니다. 누적이에요. 우리는 이 대표님이 한 분 계시니까 1 그런데 회의는 4번 했어요. 이렇게 아니고요. 회의를 4번 하셨으면 대표님 4번 다 참석하셨고 그럼 4번 인원 누적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예, 누적으로 적어주시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라고 해가지고 PDF로는 20쪽, 지침으로는 16쪽입니다. 네, PDF 20쪽, 지침으로 16쪽입니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자 상법상 회사라던가 합자조합 등 우리가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조직 형태 같은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시더라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는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시겠다라는 것이 정관에 우리가 기입되어 있고 공증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재무제표 부속 서류 중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당이라던가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기타 손익계산서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배당이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더라도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더라도 배당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약간 이 조항은 배당 제한 조항이죠.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겠다라는 건 배당이 3분의 1까지만 제한이 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분 가능한 이윤이라고는 어떤 게 돼 있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 법정 적립금을 뺀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무제표를 보시면 당기순이익도 그대로 있고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상에 법정 적립금도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숫자 그대로 빼신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우리가 금년에 3분의 1을 재투자할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3분의 1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 아래 나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사용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어려워하세요. 이윤이 발생했어요. 그럼 3분의 1을 재투자해야 되는데 사용처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로 뭐 기부라던가 뭐 사회공헌 이런 것들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내부에다가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공헌, 뭐 고용확대 시설 투자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제가 밑에서 한 번 더 안내 드릴 거고요. 중요한 게 뭐 기업의 대표님이나 임원분들 근로자 대표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이나 아니면은 특정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것들 기부를 하셨는데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정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기부금 영수증 받으시면 코드 41번이 있습니다. 기부금 코드 또는 기부 코드가 41번. 4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교단체 기부금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부금 영수증을 우리가 기부를 했는데 코드가 41이 나왔다. 그러면 제출하셔도 인정 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단체 같은 것들에 기부를 하실 때 또는 협업을 하실 때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입력을 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는 1,000원 단위였으나 금년부터는 원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원 단위. 작년까지 1,000원 단위였습니다만 금년부터 원 단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원 단위 이상 꼭 알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 단위로 입력하셔야 돼요. 모든 숫자 다 원 단위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주신 게 결손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하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손금 나셨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해에는 이런 3분의 1을 재투자해야 되는 사항이 면제가 돼요. 왜냐하면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했을 때이기 때문에 결손금이 처리 났을 때는 우리가 여기 뭐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서비스 등등이 입력이 안 돼 있으셔도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결손금이나 미처분 이익잉여금 칸에 이 칸에만 신경 써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PDF로 21쪽, 그 다음에 저희 지침으로 17쪽이고요. 각 내용들, 어떤 것들을 입력하시는지 활용하시고 입력하신 내용들인데 뭐 일자리 창출은 추가 인력 고용하시는 것들, 뭐 설비 재투자 기술 개발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일자리 창출 기입하실 때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 지급한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지급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2020년도에 신규 고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용 창출되신 분들 급여만 20년도에 전체 급여만 입력하시는 거예요.
뭐 사회 서비스, 근로자 처우 개선, 지역사회 재투자 같은 것들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침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잉여금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PDF로는 22쪽, 그 다음에 지침으로 18쪽 정도 되겠고요. 지원 내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지원 내역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뭐냐면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 지위가 있기 때문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또는 우리가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받은 각 재정지원 사업들 내역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칸이 나올 건데요. 반드시 단위는 다 원단위입니다. 원단위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되는데요. 위에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고 아래는 민간 지원 사업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해당되시는 거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사업 개발비, 그리고 뭐 기타 사업들 뭐 이런 건데 정부 지원부터 간략하게 위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받으시는 기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2020년도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받은 지원금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재무제표에 나와 있을 건데 그 금액을 우리가 여기에 입력하시면 돼요. 우리가 모두 2020년도 작성하시면 되고요. 2020년도에 지원받은 지원금 중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으시는 거고 그럼 아래는 전문 인력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는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금액을 적으시면 되는데 재무제표 해당 사항은 나와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이런 재정 지원 사업을 받으시는 기업들은 사실상 사회적 기업 회계 처리 방안에 의거해서 상계 처리라는 거를 좀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 이 상계 처리는 뭐 저희 담당자한테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사람과 세상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사회적 기업 회계 처리 방안이 있어서 안내 받으실 수가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칩시다.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상계 처리가 돼 있지 않으면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에 국고보조금 또는 자비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계 처리라는 건 이 국고보조금이나 아니면은 자비이익 안에 들어있는 보조금들을 실제로 우리가 쓴 비용들 예를 들면 뭐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뭐 인건비 뭐 직원급여 아래에 실제로 나간 만큼 표시를 뭐 일자리 창출 지원금 1,000만 원, 전문 인력 지원금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밑에 표시를 해줘가지고 재정 지원이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영업 이익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따질 때도 실제로 우리 기업이 더 유리하게끔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혹시 우리가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봤는데 우리는 뭐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나 전문 인력 지원금, 뭐 사업개발 지원금 등등이 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상계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영업의 수익에 자비익이나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기장하고 계신 세무사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해당 금액별로 금액을 산출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이쪽에 기입을 하셔야지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입력하시는 금액들이 재무제표상에 있는 금액하고 맞는지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 단위까지 다 맞추셔가지고 특이사항이 없게끔 맞춰주시면 되고요. 뭐 기타 사항에는 뭐 일자리 안정자금, 뭐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이런 것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민간은 대부분 없긴 한데 뭐 혹시 뭐 우리 뭐 모법인에서 지원이 온다거나 아니면 일반 기부 뭐 CMS로 받으시는 것들은 이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후원금 같은 거 이쪽으로 넣으시면 돼요. 특히 이제 여기 몇몇 분 보이시는데 지금 CMS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여기 일반 기부에다가 금액들 넣어주시면 되고 영업의 수익이 아마 후원금이 있을 거예요. 자, 참고 추가사항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 추가사항으로 기타 칸이 있어요. 기타 칸. 여기 기타 칸이 있는데요. 여기는 뭘 넣으시는 거냐? 자, 기타 칸에는요.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에 보면
이제 공목 사업으로 또는 지원금, 보조금들을 다 빼고 남은 뭐 기타 수익, 뭐 자비익 등등이 있는데요. 그런 나머지 금액들을 여기에다 기타에다가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질문 사항으로 뭐 긴 것들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한 것들은 일반 공모로 지원받아서 진행한 것들도 기타에 넣나요라고 하셨는데 뭐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들은 뭐 기타 위에 정부 지원 기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민간은 아래 기타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 그 일자리 창출 사업, 뭐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전문 인력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20년도에 받으신 이력이 있다. 반드시 기입하셔야 돼요. 2020년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는 예비사회적협은 아마 받으신 이력이 없어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건 칸이 있어도 그냥 무시하세요. 사회보험료는 없습니다. 이건 무시하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칸에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되는지는 하단부터 나오는 지침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란을 넣어주시고 혹시 만약에 칸을 넣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입력을 하시고도 저희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칸을 옮겨드릴 수도 있어요. 그 사항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뭐 민간 내역 뭐 쭉 나와 있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기타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지원 기타 칸에는 중요한 게 해당 연도 1년 동안 발생한 이자 수익, 자비익 등 지원금, 후원금 등을 제외한 크게 보여드릴게요. 기타 항목에는 해당 연도 1년간 발생한 이자 수익이나 자비익 등의 지원금이나 후원금 등을 제외한 영업외 수익 기입을 다 적으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제 우술이라고 하죠. 나머지 금액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게 이 민간 부분의 기타 사항입니다. 예,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PDF로는 25쪽 그리고 매뉴얼로는 21쪽입니다. 질문 사항들은 제가 나중에 한 번에 조금 말씀드리던지 아니면 저희 담당자가 채팅으로 좀 안내 드리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성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재무제표를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재무제표를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 재정성과 칸을 입력하시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성과를 입력하시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입력하시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가지고 입력하시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재무제표를 펼쳐주셔야겠지요. 지금 제가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칸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이제 색칠해 놓은 칸이 실제로 우리 기업에서 입력하셔야 되는 칸이고요. 그럼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칸은 뭐냐? 노란색이 입력되면 자동으로 합계 산출되는 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노란색 칸만 입력하시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통합정보 시스템 가시면 제가 색칠한 것처럼 노란색 칸만 이렇게 활성화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활성화된 칸만 입력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어떤 것들을 입력하셔야 되는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손익 첫 번째 매출액 입력하시는 건데 매출액은 어떻게 입력하시냐? 칸이 공공시장하고 민간시장하고 나뉘어져 가지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매출액을 이제 손익계산서 상에 매출액을 보시면 우리가 매출한 금액이 나와 있겠죠. 이 금액 중에서 우리 기업이 판단을 하셨을 때 이 금액 중에서 일부는 공공시장이다. 일부는 민간시장이다. 또는 우리는 100% 공공이다. 100% 민간이다라고 하시면 그 매출액만큼을 각각 파트에 나누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총액이 매출액 칸에 자동으로 합산돼서 나올 거고요. 이 매출액은 우리 손익계산서 상에 있는 매출액하고 금액이 똑같이 나와야지 더하기가 정확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입력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제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매출 원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0이라고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혹시 매출 원가가 있으시면 손익계산서 상에 매출 원가 총 금액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매출 원가 보시면은 재무제표 이렇게 매출 원가가 있어요. 그대로 0이든지 아니면은 1000만 원이든지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시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라는 게 올해 추가됐어요. 상품 매출 원가. 없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0원으로 하셔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있는 기업은 여기 상품 매출 원가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재정 성과는 재무제표를 보고 그대로 숫자를 입력하시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뭐 법인세 차감전이익, 당기순이익은 위에 판매비와 관리비, 뭐 매출액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 처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것들 추가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같은 것들은 손익계산서상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숫자 입력하시면 됩니다. 원 단위로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인건비 입력하시는 칸이 있어요. 인건비 입력하시는 칸이 있는데 인건비에는 어떻게 되냐? 손익계산서상에 판매비와 관리비 보시면 뭐 임원급여, 직원급여, 뭐 재수당, 상여금, 뭐 일용임금, 뭐 퇴직급여 등 우리가 급여성으로 보는 비용의 전체를 보는 거고요. 그거를 그 사항을 다 더하셔가지고 누적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항목별로 반드시 합산하셔야 돼요. 뭐 중간에 우리는 퇴직급여가 있는데 뭐 퇴직급여 빼고 계산하시고 이런 경우들은 반드시 누락이 없게끔 다 더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인건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더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거고요.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노무비는 미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재료비나 경비, 뭐 제조원가, 공사원가, 용역원가, 뭐 서비스원가 이런 원가 명세서 있는 기업만 원재료비나 경비, 뭐 노무비 이런 것들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는 원가 명세서가 없다라고 하시면 0000 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고용 탭 넘어가겠습니다. 6번 고용 탭이고요. PDF로 28쪽, 지침에서 24쪽입니다. PDF 28쪽, 지침 24쪽이에요. 고용 탭. 우리가 메뉴에 보시면은 한 세 번째 정도의 탭이 유급 근로자 탭이 있고, 유급 근로자 명부 탭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분이 몇 분인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2020년도 12월 말 기준, 2020년도 12월 말 기준이에요. 뭐 가끔 가다가는 뭐 지금 고용되신 분, 막 또는 2021년도에 뭐 신규 고용되신 분, 아니면 2020년 11월 달, 뭐 10월 달 이미 퇴사하신 분들 입력해 주신 분 계시는데 아닙니다. 2020년 12월 말일자에 계신 분만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성하실 때 제외 대상자는 어떤 분이냐? 대표님, 대표자의 배우자님, 이 두 분의 직계 좀비속,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가 아닌 사내이사분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셔도 산정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유급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시스템에다 입력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통합정보 시스템에다 입력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메뉴 보시면 메뉴에 아마 이런 창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보고서 입력하시는 이런 창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아무데나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한 세 번째 정도의 유급근로자 현황 또는 유급근로자 명부 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유급근로자를 명부로 작성할 수 있는 탭에 이동하시게끔 되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유급근로자 명부 탭입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넘어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엑셀 파일로 올릴 수 있는 방법,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엑셀 파일로 올리시면 코드라던가 이런 것들 숫자를 다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근로자가 뭐 몇백 명이 뭐 인증 사회적 기업처럼 뭐 300명, 500명 이런 기업들이 아니시면 웬만하면 다 직접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훨씬 안전하고 깔끔해요. 직접 입력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래 내려오시면 유급근로자 명부 엑셀 파일 올리기는 여기 위에 보시면 엑셀 업로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다운받은 파일을 통해서 양식대로 입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이런 코드, 취약계층 유형 코드 이런 것들을 다 수기로 입력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뭐 많다, 뭐 수백 명이다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쉽게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 그게 아니시라면 중간에 오류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증 기업들도 뭐 안 올라가는 기업들 많고 하기 때문에 매우 높아서 웬만하면 근로자가 뭐 예를 들면 뭐 한 3, 40명 이내다, 뭐 10명 이내다 이러면 그냥 수기로 입력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엑셀 업로드든지 직접 입력이든지 금년부터 바뀐 게 뭐냐면요. 주민등록번호를 풀로 입력하셔야 돼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정도까지만 입력했거든요. 뭐 1960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생년월일만 입력했는데요. 금년부터 바뀐 게 뭐냐면 이 근로자분들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전부 입력하셔야 돼요. 근로자분들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전부 입력하셔야 되고요. 자, 13자리 입력하시더라도 지정기관 담당자라든가 다른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도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볼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전부 다 별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이제 올리시더라도 저희들이 볼 수가 없고요. 별표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혹시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좀 공개하시기 어려우시더라도 이거는 양해를 좀 받으셔가지고 입력을 하셔야지 다음 탭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번호 사항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코드들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DF로는 31쪽, 저희 지침으로는 27쪽입니다. 급여 같은 경우도 입력하시는 칸은 2020년 12월 달 세전 총액을 기입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상여금 등 포함하셔가지고 세전 총액 입력하시는 거고요. 코로나라던가 휴직 때문에 급여가 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작성해 주셔서 최저임금의 특이사항이 없게끔 확인해 주시고, 다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화정보 시스템에 근로계약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시는 게 주당 근로시간을 많이 실수하시고요. 유급근로자 입력하실 때 딱 세 가지를 주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취약계층 유형 선택하시는 거. 뭐 연세가 안 됐는데 뭐 고령자로 하신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 2020년도까지 입력하실 때 고령자는 1965년 생일 지나신 분이에요. 1965년 생일 지나신 분이고 뭐 1966년 1월 1일인데 고령자로 체크하셨다 이런 건 안 돼요. 1965년 생일 지나신 분만 고령자고요.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뭐 고령자나 장애인분들 뭐 중복 우리가 취약계층 구분되는 경우에는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가 쉽게 증빙 가능하신 걸로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없어요.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급여를 1,000원 단위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전 총액으로 원 단위로 쓰시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주당 근로시간. 자, 여러분 주의하세요. 주당 근로시간을 잘 써주셔야 돼요. 휴게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고려 안 하시고 뭐 주 48시간 근로다 뭐 이런 것들 써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반드시 이제 근로계약서라던가 뭐 임금 대장이 명시된 주당 근로시간대로 써주셔야지 최저임금의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그러니까 뭐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건데 우리 뭐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 취약계층 의무고용비율 30%한테는 괜찮은 일자리를 고용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이 근로자 파트에서 괜찮은 일자리도 충족하고 계신지까지 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예, 코드들은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다 뭐 입력하시는 거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한번 입력하시는 것들은 지침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쉽게 정리해드리면 엑셀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양식대로 기입을 한 다음에 시스템에 한 번에 업로드 하셔서 불러오게 하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직접 추가 하셔가지고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한 명씩 입력을 하실 건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중에서 고령자분 증빙자를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했는데, 고령자분들 같은 연세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뭐 4대 보험 관련한 서류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연세가 나와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연세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로는 PDF 34쪽, 지침의 30쪽입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 분야고요. 이 사회 서비스는 중요한 게 여러분, 뭐 일자리 제공형, 기타 창의력 신형, 지역사회 공헌형은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하셨으면 제출해 주시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의무로 제출하셔야 될 것들은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은 반드시 의무예요. 자,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은 반드시 의무입니다. 반드시 의무고요.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을 어떻게 증빙하셔야 되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신력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라던가 아니면 기타 이외에 객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이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을 기입하신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사회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예비사회적격 지정 받으실 때라던가 지금 수행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다만 언제를 좀 기입하셔야 되냐, 기입 기간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기간은 2020년도 전체 수행하신 거,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수행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증빙자료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사항들은 뭐 읽어보세요. 취약계층한테 당연히 제공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뒤에도 읽어보시면 되고, 주의사항이 뭐 어디다가 입력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PDF 35쪽, 지침 31쪽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어디에 입력해야 되냐라는 게 있는데요. 사회 서비스 제공 칸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실 건데, 이건 어딨냐? 쭉 내려보시면 우리가 별지 3번, 별지 2번, 죄송합니다. 별지 2번입니다. 별지 2번에 사회 서비스를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쭉 내려오시면 별지 2번에 사회 서비스 입력하는 란이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유형을 체크하시고 각 취약계층별로 어떤 내역에 몇 명인지 입력하시면 되고, 비취약계층인 어떤 유형의 몇 명인지 입력하시면 개가 나올 거고, 이 개 중에서 저희가 뽑아가지고 사회서비스 제공형 비율을 충족하고 계신지, 혼합형 비율 등을 충족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사항만 하나 넣어드릴게요. 사회 서비스 제공형 인원 산정하는 거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시냐면, 만약에 제가 A라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1월 달에도 A 교육에 참가, 2월 달에 참가해서 쭉 12월 달까지 참가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A라는 교육을 매달 받았으니까 한 명이 아니고 매월 달별로 끊어서 매월 A라는 교육을 받았으면 한 달에 한 명으로 잡아서 누적 인원을 12명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누적 인원을 12명으로 잡으시면 돼요. 반드시 인원수로 하셔야 돼요. 왜 인원수로 말씀드리냐면, 지정받으실 때는 인원, 시간, 횟수로 증빙 가능했는데, 이 예비사회적격 사업보고서 하실 때는 우리가 인원으로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은 지역사회 공헌인데요. 이 중에서 지역사회 공헌형, 자, 우리는 예비사회적격인데 지역사회 공헌형 다, 나, 다 이 셋 중에 하나다 일 경우에만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뭐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기타 창의형, 신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혼합형 이런 것들은 하실 필요가 없어서 8번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지역
지역사회 공헌형만 신청하시는 거예요. 지역사회 공헌형만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게 어떤 거냐면 2020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내용들을 입력해 주시고 증빙자로 제출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별지 3번이에요. 지역사회공헌형 별지 3번이고요. 이거는 참고사항만 읽어보시면 되시고, 기존에도 이런 것들 내역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가 있고요. PDF 39쪽, 저희 지침 35쪽에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공헌형 했다라고 입력하시고 증빙자료 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9번에 PDF 40쪽, 지침 36쪽에 기타 창의혁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별지 4번에 입력하시는 건데, 다 입력하셔야 되는 건 아니겠죠? 다 입력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정 유형이 기타 창의혁신형일 경우에만, 기타 창의혁신형일 경우에만 입력하시는 경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유형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요. 2020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 기타 창의혁신형으로서 수행하신 각종 이력들, 내역들 기입해 주시고 증빙자로 제출해 주시는 거고요. 별지 4번 보시면 됩니다. 예시는 뭐 이런 거죠. 서비스 대상이나 내용들 적어주시면 되니까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 기타 창의혁신형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 현황인데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계된 기업이라던가 지방자치단체 사업 같은 거 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으신 게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기입하시는데, 여기서 연계라는 건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고 뭐 MOU나 뭐 계약, 협약, 뭐 거래, 지속적인 거래 등이 있어가지고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고 밀접한 경우들이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원 단위로 어디서 받으셨는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으시면 입력 안 하셔도 우리가 사업보고서 진행하시는데 무탈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비서류 첨부 칸이 있고요. 구비서류 거의 마지막 왔습니다. 구비서류 첨부 칸이 있고요. 구비서류 목록이 이쪽 동그라미에 있는데, 이 목록이 뭐냐면, 자 보세요. 뭐 사회적 기업 인증서 사본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스템에는 인증서라고 되어 있어도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사실 지정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기셔도 됩니다. 뭐 사업자 등록증 4번, 뭐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는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저희들이 카드뉴스라던가 아니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제출 서류들 있잖아요. 이 목록은 무시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서류 목록들, 그것들을 이 파일 첨부에 하나하나씩 선택하셔가지고 업로드 하셔서 이 밑에 이렇게 뜨게끔 뜬 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파일 하나당 용량이 10메가예요. 파일 하나 용량이 10메가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언제 이런 게 용량이 많이 제한되냐면,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 내역들, 뭐 기타 창의형 신형 확인 내역들,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 목적 대투자 내역들, 이런 것들은 주로 사진이 많이 붙기 때문에 용량이 클 수 있어서 요 사항들은 이제 압축해가지고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매뉴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도 거의 같은 매뉴얼이라서 내용 한 가지로 통일해서 드리고 있고요. 권고사항으로는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두 군데 다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를 진행해 드리는 걸 요청드리고 있으나, 혹시 다소 에러가 있으시면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진행하셔도 무탈합니다. 업로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거 별표 치셔야 되고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하셨다고 하면 완벽한 상태가 아니에요.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확인은 누가 하냐? 아까 저희들이 리스트로 보여드린 각 지역별로 지원기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이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하고 내용들을 확인해가지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는 대면 실사 확인증이라는 거를 발급해가지고,
대면 실사 확인증이라는 걸 발급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올라간 게 확인이 됐을 때 제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력을 다 했다고 해서 제출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오케이 해드리는 대면 실사 확인증이라는 게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하셔야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제출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 나무가 풍경이 되어도 문의사항 주신 거 있는데 이거는 좀 지금 파트는 아니라서 제가 뒤에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생긴 게 뭐냐면 대표님 서명하신 란이 생겼어요. 간단하죠. 여기 서명란에 서명은 총 2건이 있으니까 한 건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2건 꼭 잘 확인, 쭉 내려보시고 2건 꼭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서명하시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직접 그려가지고 입력하시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뭐 이미지 파일 업로드 하시는 게 있어요. 뭐 서명 클릭하시면 안내란이 나와서 직접 여기에 필기로 서명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서명 목록 플러스 해가지고 업로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이미지 파일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서 하나만 하시되 2건 다 하셔야 되고요. 예, 입력하고 저장까지만 하고 놔두시면 돼요. 놔두시고 저희 지역이나 담당자한테 연락을 꼭 주세요. 전화를 꼭 주시던가 메일로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 기업이 완료가 됐구나라고 검토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입력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담당자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뭐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야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명은 굳이 뭐 이런 거죠. 그냥 정자로 만약에 제가 대표님 정진권 정자로 쓰셔도 되고요. 뭐 인감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막도장 올리셔도 되고 대표님이 실제로 서명을 편하신 대로만 하시면 되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진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침 서류들은 어차피 부침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를 쭉 건너뛰어서 50쪽 한번 보시면 자 PDF는 50쪽이고 저희 한글은 4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매뉴얼은 46쪽입니다. 자, 여기서 함정이 뭐죠? 우리가 2021년도 사업계획서를 내셔야 될 때 마치 꼭 이 틀에만 갇혀가지고 작성하셔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쬐끄맣게 뭐냐? 위 작성 양식은 참고용이며 기관에서 자유롭게 항목을 추가해서 작성 가능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틀대로 굳이 쓰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계신 틀이 있으시면 기존 거 활용하셔가지고 수정 보완하셔가지고 제출하셔도 큰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양식은 자유양식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제출하신 양식 다 받아들입니다. 너무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회서비스 범위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 이용 방법도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서 서식 같은 것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페이지 자, 이 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페이지가 여러분들께서 시스템에 입력하셔야 되는 란이에요. 뭐 아까 기억을 복귀해 보면 뭐 정관 변경 여부가 있으면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거고 기업 소유 구조도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면 다른 탭에 들어가서도 입력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것처럼 여기를 쫙 입력하시는 거예요. 다 입력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거고요. 쭉 나오죠. 뭐 재정선과 뭐 고용 이런 것들 사회 서비스 같은 것들은 별지에 입력하시는 것들 지역사회공헌이나 기타 같은 경우 실적 있을 때만 입력하시는 것들 그런 거예요. 유급근로자 명부도 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 우리가 한글로 표 만드셔가지고 간단하게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점 지점 현황도 양식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글이나 다른 걸로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사업보도는 이대로 끝났고 제가 경영공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원래는 사회적 기업 경영공시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만 경영공시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예비사회적 기업도 경영공시라는 게 생겨서 이게 뭐냐면 사업보고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만 이제 사회적 경제 뭐 지원기관이나 우리 기업, 뭐 기초자치단체, 뭐 광역, 뭐 진흥원 이런 것만 내부적으로 본다면 경영공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사회적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를 다 진행하셨다라고 하면 예비사회적 기업 자율경영 공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자, 반드시 사업 보고서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경영 공시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추진 배경 같은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 공시를 작성하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경영공시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자 입력할 것들이 많이 없어요. 뭐 위에서 0번부터 뭐 5번까지가 쫙 있는데 제가 밑줄 쳐드린 거죠. 노란색으로 밑줄 쳐드린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담당자 연락처, 뭐 인사말, 미션 비전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만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거지 웬만한 거는 다 불러줘 오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혹시 뭐 불러오기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통합정보 시스템 예,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지원기관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면 사업보고서 하신 담당자 있잖아요. 그분한테 요청하시면 연계해서 아마 설명 드릴 것 같습니다. 경영공시도 그렇고요. 경영공시라고 하면 자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사업보고서 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래 경영공시가 또 있어서 경영공시 칸에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사업보고서랑은 다른 겁니다. 사업보고서 하시고 나서 경영공시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경영공시는 그럼 왜 해야 되냐라고 있는데 자 경영공시는 왜 하셔야 되냐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들은 어차피 다 뭐 직접 작성하시는 칸이 직접 작성하시는 칸은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주의사항 보이시죠? 21년도 5월 제출용 사회적 기업인데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도 가능합니다. 제출한 상태에서만 사업보고서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제출하셨을 때만 우리가 이런 경영공시가 가능하다라고 안내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다 넘어갈게요. 이거 읽어보시면 돼서 넘어갈게요. 대부분 내용들은 다 불러줘 오기 때문에 작성이 불필요하고요. 일부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 사항들은 지침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업로드를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입력하는 거 말고도 업로드를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사업 계획서하고 재무제표는 다시 한번 경영공시에 올려주셔야 되고요. 경영공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무사항 아니에요. 자율경영공시인데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업보고서 뭐 예비사회적 사업보고서도 자율이긴 하지만 재정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신다고 안내 드렸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경영공시도 어떤 게 있냐면 다 제출하셨다라고 하면 시스템에 뜨겠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다? 일자리 창출 사업 재심사 하실 때 가점 5점 있습니다. 인증사회적 기업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건데요.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도 아셔야 되는 게 일자리 창출 사업 하시고 나서 우리가 재심사 하실 때 가점 5점 부여됩니다. 가점 5점 부여된 사항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경영공시 진행하세요. 그래서 가점 받으실 수 있고 진흥원에서 하시는 사항들도 가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종료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모두 고생하셨고요.